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등과 관련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오늘 전 정부 고위 관계자 등 22명을 경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포함됐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가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공식 발표 전에 제공받았는데 불법적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되는데도 17년 6월 BH 정책실은 국토부를 통해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실장까지 집값 통계 수치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부동산원은 과거 표본 가격을 높이거나 현재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 반발이 이어지자 통계 조작을 지속했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가격이 목표한 바와 달리 상승 추세를 보이자 부동산원의 상승률을 낮춰 공표하도록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소득과 고용, 분배 통계도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자의적으로 분석 보고한 사례가 있었고 통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자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전직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시 청와대 실장과 수석, 실무자까지 조사했다며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계속 머물면서 공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첨단 다목적 전투기 제조 공장을 시찰했는데 러시아는 우주 개발 분야에 이어 항공기 개발에서도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와 악수를 나눕니다.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들이 만들어지는 극동 산업도시 콤소몰스크 나아무레의 유리 가가린 공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동쪽으로 약 117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주기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투기 생산 시설도 꼼꼼하게 둘러봤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 전투기 조종석에 바짝 붙어서서 조종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수호의 35회 시험 비행을 참관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의 35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의 57의 조립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만투로프 부총리는 러시아가 항공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잠재력을 보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첨단 항공기 생산 시설을 보여준 것은 특히 양국의 기술 주권 달성이라는 과제를 위해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란히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기술 분야에서 충분히 공조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투기 생산 공장 시찰을 마치고 콤소몰스크 나아무레를 떠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도 자국 언론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면서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오늘 열차 운행률은 어제와 비슷하게 평소의 7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 사이 열차 운행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오 기자, 주말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열차 이용하실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에는 평소 금요일 저녁보다는 열차를 타려는 승객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된 여파로 보이는데요. 남은 열차표는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1170편의 열차 운행 계획이 취소된 가운데 오늘 KTX 운행률은 68.4%, 여객열차 59.8%, 화물열차는 22.8%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일과 모레 주말 열차 운행 계획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토부는 일단 주말도 평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모레까지 평소의 67% 선이 유지되는데 SRT까지 포함하면 76% 선까지 오른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 일반 열차, 그러니까 새마을 무궁화호는 60% 안팎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운행률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선로가 유실됐던 영동선은 더 취약해 평소 절반도 채 다니지 않아 예약이 어려운 편입니다. 광역전철은 평소 주말보다 25% 정도 적게 운행되고 수도권과 춘천을 연결하는 ITX 청춘의 경우엔 40% 넘게 줄어듭니다. 철도 노조가 예고한 이번 파업의 마무리 시점은 오는 1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인데요. 노조는 국토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추석 연휴는 피해간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오늘은 메가더 사령관이 한국 전쟁 중에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기념 행사를 주관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공산 추종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수중 폭파, 해병대 보트의 침투에 이은 헬기들의 공중 돌격.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졌던 인천항에서 당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직접 주관했고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상륙작전이 시연되는 등 규모도 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밝혔는데 한미일 군사협력, 강한 국방력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상은 북한에서 반국가 세력, 허위 조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4일에 표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 옆을 내내 지켰고 함께 한국, 미국, 캐나다 해군을 사열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몸무게는 31kg. 현지 경찰은 구타와 영양실조가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종교단체 소속인 한인 6명을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밤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여성으로 지난달 초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사망 원인이 구타와 영양실조였고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kg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Apparently, the victim was subjected to beatings, malnourishment, which subsequently resulted in what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believes the cause of her death. 경찰은 시신 발견 이틀 만에 20대 5명과 15세 소년 등 한인 6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5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1명은 방문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입니다. 혐의는 중범죄 살인과 감금, 증거 조작, 사체 은닉으로 15세 소년도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이 용의자 중 1명의 집 지하실에 피해 여성을 가둬놓고 한 달 가까이 굶기며 집단 구타를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라는 특정 종교단체 소속으로 피해 여성이 이들에게 포섭돼 애틀랜타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에서 만약에 포교를 당한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감금을 한다거나 구타를 한다거나 그런 행위가 자주 있거든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숨진 여성의 한국 내 유족과 접촉하고 있으며 체포된 용의자 중 1명이 숨진 여성과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들어온 이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